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 앱 개발자 강사 임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때 PPT 자료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요새 우리 코딩이라고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코딩이 뭐길래 우리 코딩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게 우리가 말로 단풍 그림 보여줘 하면은 우리 컴퓨터가 단풍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컴퓨터는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에게는 컴퓨터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가 먼저 나오죠. 그것처럼 컴퓨터도 컴퓨터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코딩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도 수많은 코딩들이 들어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냉장고. 우리 냉장고문 오래 열어놓으면 띠링띠링하고 문 열려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생각할 거예요. 아, 냉장고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줄 거다. 또 우리 신호등. 신호등 우리 시간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신호를 줘서 저희가 신호등을 보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고요. 우리 자동차도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이런 시스템 안에 다 코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건물 안에 보면 내가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층으로 데려다 주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우리 프로그램 코딩이 들어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코딩 왜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또는 나 코딩 배우고 싶어요. 기술, 기능 습득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이런 이유로 코딩을 배우는 걸까요? 단지 기술을 습득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을 모두 프로그래머로 키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티브 잡스 다들 아시죠? 우리 스티브 잡스가 코딩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빌 게이츠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 범위를 넓혀주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 교육에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아, 도대체 이 코딩,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력, 또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방법,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앱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앱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 핸드폰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자유로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모두의 TV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앱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우리 동영상 같은 거는 용량이 커서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앱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앱들도 있고요. 대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위해서 지식 제공 또는 불편한 개선, 뭐 즐거움을 위해서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뭐 소통 이런 것 등 다양한 이유들로 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교육 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앱인벤터라는 프로그램 툴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이콘들을 보면 다 어떤 앱인지 예상이 가시죠? 자, 근데 아마 이 아이콘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콘, 이 앱은 제가 만든 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앱 인벤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자, 앱 인벤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자, 앱 인벤터는 우리 엔트리 스크래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엔트리 스크래치가 블럭을 조립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앱 인벤터도 이렇게 블럭을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이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이랑 MIT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현재 MIT 모바일 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앱 인벤터 앱, 우리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같이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센서를 사용하려면 내 스마트 기기에 이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은 우선 인터넷, 앱 인벤터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이 되어야 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가입이 없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이제 원활하게 가능하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 설치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QR 코드를 생성을 해줘요. 앱을 다 만들고 나면. 그럼 내 핸드폰에 뭐 QR 코드 리더기 사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앱 인벤터 화면을 보면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핸드폰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모양 안에서 이제 가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 코딩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데 이 앱에는 이런 컴포넌트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미리 디자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 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럭 모양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명령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봤던 이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QR코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QR코드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연계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정보책이랑 한번 연계를 해봐라 해서 제가 중학교 정보책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교환에도 이 정보 내용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8차시 수업 내용을 보면 우선 이제 앱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딩이 무엇인지 해보고 내가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지 앱 기획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솔직히 이제 저는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개발자로 직업을 가지면 코딩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무작정 선생님 거 따라 해보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버튼을 이용한 앱을 만들어 보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의 앱을 만들고 이제 마지막 이제 두 시간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이 뭔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데이터 훈련을 통해서 인공지능 앱도 개발할 수 있다 해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좀 첨가한 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책을 살펴보니까 정보책 80쪽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1차시 이제 알고리즘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이런 거다. 개념 설명해주고요. 우리 알고리즘에는 자연어, 순서도, 의사 코드가 있어요. 근데 순서도는 이제 기호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의사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코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연어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라면을 끓일 때도 뭐 물을 넣고 불을 켜고 라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라면이 이제 물이 끓면 이제 면과 수프를 넣고 라면을 끓여서 먹는,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언어로 이제 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기 전까지의 이제 알고리즘을 자연어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세세하게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제 좀 간단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학교까지 오는 동안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알고리즘을 이제 자연어로 작성을 하면 이 알고리즘만 보고 다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성한 사람이 그린 그림과 이 알고리즘을 보고 그린 그림이 같은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혹시 이거 보고 생각나는 아이콘이 있으신가요? 자, 빨간색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리고 그 직사각형을 빨간색으로 채우고 그 직사각형 가운데 하얀색 삼각형을 그린다고. 이거 제일 많이 맞췄거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엄청 간단하지만 제가 이 친구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자, 혹시 생각되는 아이콘 있으신가요? 네, 혹시 유튜브 아이콘. 네. 간단하지만 이렇게 이 친구가 어떤 아이콘을 나한테 그리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정보책 99쪽을 봤더니 이제 바나나 바퀴 게임 알고리즘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도 이제 바나나가 아니라 저는 이제 뉴턴의 사과, 이제 뭔가 교과 연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과학에 보면은 이제 서로 끌어다니는 힘 있잖아요, 뉴턴. 그래서 이제 저는 떨어지는 사과. 그래서 이제 뉴턴 이야기도 잠시 하고요. 이제 이 떨어지는 사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기능에서 제가 이렇게 자연어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110쪽에 보니까 변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앱을 만들면서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1, 2차시 정도는 이제 변수 없이 간단하게 가고요. 근데 보통 3차시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이 변수를 쓰지 않고는 앱 만들기가 진짜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변수, 또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변수랑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 이제 화면 때문에. 네, 정보 22쪽에 보면 이제 제어 구조 나오는데 뭐 이 제어 구조도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앱뿐만 아니라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붙어 다니는 조건문 있고 항상 자연어로 된 알고리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정보책 이제 101쪽에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인공지능 시대, 뭐 4차 산업, 지금 우리는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4차 산업 시대에 저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제 커가면서 살면서 배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 이미 생활 속에 이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게 인공지능인지 이게 개발을 했는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인공지능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개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깊진 않고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로봇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 로봇 토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좀 첨가한 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표정을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해서 표정을 읽는 앱을 만들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표정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착용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런 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 오른쪽에 기능에 나와 있는 자연어로 된 알고리즘을 보면 아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구나라고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세 번째 시간까지는 저를 이제 보고 같이 친구들이랑 하고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세 번째 시간만 돼도 아, 나 이거 이렇게 디자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빨리빨리 배우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보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블럭에 힌트를 주면 이제 스스로 조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게 화면을 보면은 이제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여기 자기소개 앱에도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이미지가 임의의 정수로 변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자꾸 가위바위보 앱도 그렇고 자기소개 앱도 그렇고 보면은 코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지 테마만 바꿔서 가위바위보 테마인지 자기소개인지 이렇게 테마만 바꿔서 하면은 이런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도 우리 친구들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가위바위보 앱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엄청 짧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 코드를 보고 우선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흔들면은 자, 가위바위보 이미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공을 해줘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 앱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흔드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가위바위보를 해보고 싶어요. 또는 컴퓨터가 랜덤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저는 가위바위보를 선택해서 대결하고 싶어요. 또 이 대결한 걸 가지고 점수를 내고 싶어요. 또는 제가 계속 이기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내줘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그 아이디어로 우리 알고리즘을 작성해보고 그 알고리즘 토대로 이 앱을 수정해보고 그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에러가 나면 에러도 수정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 건지 생각을 하면서 창의력을 기르게 되고요. 또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서 사고력을 기르게 됩니다. 창의성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고 또 이 앱을 만들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블럭을 쓰고 어떤 컴포넌트를 넣고 어떻게 디자인할 거며 그래서 논리력을 기르게 되고 내가 이 만든 앱이 에러가 나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딩,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가 세계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기르기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아, 우리 은재 선생님이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하고 만들어 보겠다 채팅창 지금 올라와 있죠. 우리가 코딩, AI, 원주민들,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어나자마자 익숙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들한테는 쉬운 문제인데 저희들은 참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아이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도 있고요. 저희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앱들을 좀 한번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느껴집니다. 우리 연수 과정에 이런 것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고 또 어떤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세요. 질문도 괜찮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또는 어떤 제안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생각이 많으시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3분 후에 다음 프로그램 요리 보고 세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